안녕하십니까.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충북의정 스케치입니다. 제376회 임시회가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소식을 지금부터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분위기를 바꿔서 충청북도의회에서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상임위원회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바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 충북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우리 이수환 위원장님,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가장 궁금한데요. 보다 나은 기관장님을 모시기 위한 하나의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충북개발공사 사장을 인사청문회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어떻게 우리 충청북도에 오셔서 어떻게 충북개발공사를 끌고 나갈 것이냐, 또 의원님들이 또 추구하는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첫 인사청문회 치르면서 우리 위원장님 어떤 걸 가장 느끼셨나요? 그 사람의 역량 검증을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다방면에 경험도 많고, 그래서 아마 한번 맡겨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도 수년간의 시도 끝에 이렇게 첫 단추를 꿰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신규 조례를 3건을 발의를 했는데요. 그중 2건을 오영탁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어요. 어떤 조례들인가요? 예, 먼저 충청북도 일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인데요. 이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을 좀 과다하게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자원이 낭비되고 또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이제 복지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 소방공무원들이 보면은 각종 사고나 재난 현장에서 수시로 위험에 이렇게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또 삶의 질을 좀 높여서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 중에 일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요. 우리 의원님 3분이 다 텀블러를 사용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본회의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장 또 각종 회의장 모든 곳에서 가능하면 꼭 이렇게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이 텀블러 쓰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연종석 의원님께서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지원들이 필요한 건가요? 산업융합지구 R&D 그 지원 사업, 또 국제 비즈니스 벨트 그 지원 사업, 또 인력 양성을 위한 그 지원 사업이 있고요. 앞으로 충청북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첫 인사청문회부터 또 이번 임시회 조례 이야기까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수환 위원장님과 또 오영탁 의원님, 또 연종석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를 옮겨 충북도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회의장을 찾았는데요. 이번 임시회에서는 특히 학생들과 청년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당시 영상 보시죠. 충북도원의 학교급식에서 GMO를 퇴출시키자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도민과 청년들을 위한 자치원 수원 공간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활용에 대한 지역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교육청의 학과 개편 추진 정책이 어떠한 불협화음 없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에서도 조례 18건 중 의원 발의 조례가 10건이나 되는데요. 그중 2분을 모셔봤습니다. 박형용, 연철음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박형용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발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출산과 고령 사회로 진입이 되면서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그 저출산에 대한 지원 체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흡하기 때문에 이거를 종합적으로 충청북도가 지속 가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대체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보완 개정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정책 중에서도 이 인구 정책만큼은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정책 같은데요. 좀 기대 효과가 대단할 것 같아요. 기대 효과는 출산과 결혼, 양육, 교육, 노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 다양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영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인구 문제를 잘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펼치고 계신 연철음 의원께서는 이번에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조례의 활성화를 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여 놨고, 그리고 이제 민주교육을 통해서 가져야 될 책임과 또 권리 의식을 함양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민주 시민 교육을 통해서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준비하시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이 준비하면서 시민사회단체와의 토론회를 두 차례 걸치고 또 집행부와도 많은 이야기를 거치면서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좋습니다만 그 집행부와 약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우리 그 의회의 입법부 활동을 존중해줘서 잘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잘 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두 분께서 활발한 의정 활동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있었던 특별위원회 소식입니다. 10월 16일 윤리특별위원회는 간담회를 갖고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 관련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편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는 오송에 위치한 미세먼지 측정망 시설 운영 현장을 찾아 꼼꼼하게 살피고 청주산업단지 내 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활동 내용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등 5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연철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등 총 11건을 심사해 1건은 수정 가결하고 10건은 원안 가결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과 참고인 출석 등에 관한 건과 202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 계획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 등 8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관리 조례안을 포함해 교육발전을 지원할 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해 9건을 가결하고 도교육청 소셜미디어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은 예산 낭비를 염려해 부결했습니다. 이번에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도의회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17일 행정문화위원회는 2020년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승인을 위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전원표 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더욱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산업경제위원들은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와 유기농 농가를 방문해 고부가 가치 어종의 지속개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10월 18일 행정문화위원들은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39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현장을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발전 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에어로폴리스가 충북의 명품 단지로 우뚝 서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는 충청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민관이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충북도의회에서 전해드린 제376회 임시회 소식, 이번 회기에도 도민의 목소리가 다양했는데요. 충북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충북의정 스케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